안녕하세요, 화이팅 공공TV입니다. 오늘은 2022년 1회 위험물 기능사 실기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번 위험물 제조소의 보유공지 너비를 묻는 문제입니다. 위험물 제조소의 보유공지 너비 하면 기억해야 될 것이 10배 이하이냐 초과이냐 입니다. 지정수량이 10배 이하이냐 초과이냐 두 가지 기준밖에 없고 3m 이상 5m 이상이 됩니다. 자, 5배 10배 이하니까 모두 3m겠죠. 이건 10배를 초과하죠. 5m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와 나는 3m고 다는 5m가 되게 됩니다. 다음 문제. 아닐린에 대해 답하시오. 자, 아닐린의 품명, 분자량, 지정 수량을 묻는 문제입니다. 아닐린 뭔지 기억하시죠? 벤젠고리에서 하나 빠지고 NH2 묶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C6H5NH2가 되게 됩니다. 그쵸? 아닐린은 제3석유류고 잘 기억하시죠? 제3석유류 이중아니클 아니클 아닐린. 자, 2000리터 제3석유류 3이중 아니클 다 나왔죠? 분명은 제3석유류가 제3석유류 나 분자량. 자, 아까 여기서 쭉 풀면 되죠? C는 12, 그러니까 12 곱하기 6개, 그 다음에 H는 5개, N은 14, 또 H 2개는 2. 다 합하면 분자량은 93이 됩니다. 이중 아니클. 자, 지정수량은 2000리터. 다 풀었죠? 제3석유류 93, 2000리터. 자, 과산화 칼륨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물과의 반응식. 과산화 칼륨 문제 쓸 수 있으시겠죠? 과산화 칼륨. 과산화. 요거 하나 자체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시면 K는 플러스 1이니까 바꾸면 2대1 이렇게 반응하죠. 과산화 칼륨의 모양은 K2O2입니다. 물과 반응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죠? 수산화 물질. 수산화 칼륨과 산소가 발생하는데 수산화 칼륨 OH는 마이너스 1, K는 플러스니까 1대1 KOH 바로 이렇게 되죠. 미정계수 방정식 풀면은 2개, 4개 됩니다. 그죠? 이산화탄소의 반응식 K2O2 더하기 CO2 했더니 이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K2CO3가 발생하고 O2가 나온다. 반응 B는 2대2다. 그죠? 과산화 칼륨 물과 반응식, 이산화탄소 반응식 잘 기억해 두세요. 무엇이 생성되는지. 4번 다음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정수량을 먼저 알아야겠죠? 경유는 제2석유류로 1등경 크스클, 1등경 크스클, 그러니까 1000. 1등경이니까 여기도 1000이네요. 그죠? 1등경 크스클. 이거는 뭐죠? 중유. 3석유류, 2중 아니클. 2중 아니클이죠? 그러니까 2000. 톨로에는 뭐죠? 1석유류고 2휘벤 에메톨. 2휘벤 에메톨. 200리터죠. 배수는 0.6, 이건 0.1, 이거는 2, 이거는 0.3 모두 합하면 3이 된다. 5번 보겠습니다. 한론 번호 쓰는 문제 반복해서 계속 나왔습니다. 한론 번호 하시면 C, F, CL, BR을 써놓으시고 숫자대로 쓰시면 됩니다. C 1개, 가의 경우 C 1개, F 3개, CL은 없고, 그죠? BR 하나, 1301이 되겠고, 자, C 1개, F 2개, CL 하나, BL 하나. 다 2개, 4개, 없고 2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정린에 대해 답하시오. 연소 반응식. 정린, P죠, P. 인과 산소가 만난다.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오산화인. 그죠? 오산화인이 나온다. 이렇게 되죠? 오산화인. 반응식 자체를 암기해 두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오산화인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셨다가 배수 방정식에서 풀면 됩니다. 생성되는 기체는 오산화인이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메틸알코올이 마찬가지로 메틸알코올도 마찬가지겠지만 산화되는 식, 2번 산화된다. 2번 산화되는 식. 첫 번째 산화될 때는 수소 2개를 뺏기고 두 번째 산화될 때는 산소 하나를 얻는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1차적 산화되는 경우 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가 나온다. 두 번째 산화되면 아세트산이 나온다. 1차는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 다시 산화되는 경우 뭐라고 한다 그랬죠? 아세트산. 자, 에탄올 C2H5OH 처음 산화되면 마이너스 2개 H가 뺏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 CH3CHO 여기 산소가 하나 더 들어와요. 하나가 플러스 됩니다. 산소가. 그렇게 되면 CH3COOH가 된다. 에틸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산 순으로 산화가 됩니다. 환원되면 그 반대겠죠. 자, 위험도 어떻게 하시죠? 상한 빼기 하안. 그죠? 상한에서 하안을 빼고 그걸 다시 하안으로 나눈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나누면 약 3.42가 되겠네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3.42로 쓰셔야겠죠? 약 3.42 반올림 하셔서. 자, 식 다시 한번 봅니다. 에탄올,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산, 산화 H2개를 뺏기고 O 하나를 얻고, 환원은 반대로 O 하나를 잃고 H2개를 얻는 반응.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밑에 가면 아마 에탄올에도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니까 에탄올, 메탄올 둘 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트륨, 물과 반응식. 나트륨 뭐죠? 금속인데 물과 반응하면 뭐가 생기죠?
OH, NaOH. 그죠? 나트륨은 플러스 1, OH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대1 NaOH예요, 그냥. 그 다음에 금속은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한다. 일단 이렇게 쓰시고, 식을 다 외우셨으면 식 그대로 외운 대로 쓰시고, 안 되면 개수 방정식을 풀어서 개수를 뒤에 맞춰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푼 상태에서, 자, 이게 가의 답이죠. 나트륨 1kg이 물과 반응하는 경우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는, 기체는 뭐죠? 수소가 기체란 말이에요. 수소가 발생하는데 나트륨과 수소의 대응비는 2몰 대 1몰, 즉 2대 1이다. 나트륨 1kg은 몇 몰인가? 나트륨 1kg을 몇 몰인가 따져보면 약 43.4782몰이 됩니다. 1kg을 나누면 되죠? 1kg을 나누면 되니까 1kg이고 분자량은 23이니까 나누니까 대략 이 숫자가 나왔다. 2대 1이니까 요거 반이겠죠? 그러면 수소의 몰수는 약 21.7391몰이다. 이렇게 나와요. 좀 복잡하지만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잖아요. 그럼 이 곱하면 약 486.9565 뭐 이렇게 나와요. 리터가 되겠죠. 근데 세제곱미터로 하면 쭉 올라가면 되죠. 0.487 세제곱미터가 된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올려줘야 되니까 0.49 소수점 두 자리까지 세제곱미터가 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그네슘 계속 나오죠. 마그네슘 연소 반응식, 나트륨의 물과의 반응식 꼼꼼히 잘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마그네슘 산소는 O2로 존재해요. 반응했더니 둘 다 플러스 2, O는 마이너스 2니까 그냥 1대1 반응 이렇게 돼요. 개수 방정식 풀면 두 개가 된다. 두 개. 똑같은 문제입니다. 1몰이 연소 반응하는 경우 산소의 부피는 몇 리터인가? 자, 1몰이고 산수는 2몰일 때 산수는 1몰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2대 1몰이죠. 1몰이면 산수는 뭐겠어? 0.5몰이겠죠.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니까 0.5몰의 부피는 11.2리터가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나중에는 그냥 문제만 보시고 이런 문제구나 라고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고 쉽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탄화알루미늄 물과 반응식 탄화알루미늄 물과의 방식이 뭐가 나오는지 기억하시나요? 탄망에서 메탄, 까맣게 탄, 망 안에서 까맣게 탄 R이 있는데 메탄 냄새가 난다. 메탄이 난다. CH4가 메탄이죠. 자, 탄화알루미늄 어떻게 쓰죠? Al4C3 그리고 물 했더니 AlOH3 이렇게 나오죠? 모양은 왜 이런지 아시겠어요? AL은 뭐죠? AL은 플러스 3이고 C는 플러스 4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4될 수 있다 그랬죠? 어느 놈이 더 센 놈을 만났냐에 따라서 오른쪽 거에 붙냐 왼쪽 거에 붙냐에 따라서 왼쪽 거랑 붙게 되면 C가 마이너스 4의 성격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플러스 3 마이너스 4니까 Al4C3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 거죠. 탄화알루미늄이죠. 아까 R은 뭐였죠? 플러스 3이잖아요. OH는 마이너스 1. AlOH3가 된다. 그죠? 자, 식 자체를 암기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안 되면 미정계수 방정식에 푼다. 그래서 12, 4, 3 개수가 나옵니다. 아까 가의 반응으로 나온 기체 연소 반응식은 메탄이랬어요. 메탄 CH4. 이것이 연소한다. O랑 만난다. 또 뭐죠? 물과 이산화탄소. 그죠? 개수 풀면 두 개 이렇게 붙어요. 여기 있죠, 답이. 식 자체를 외우거나 개수를 위해 풀거나. 개수를 위해 풀려면 적어도 어떤 물질이 나온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동 탱크 저장소, 빈칸 태우기. 이동 탱크 저장소는 이동하죠. 근데 장거리 운전할 경우에 주의해야 됩니다. 장거리 운전은 과연 무엇인가? 고속도로에서는 340km 이상, 국도는 200km 이상을 말한다. 장거리 운전이고요. 2명 이상 운전자로 해야 되는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2명 이상 운전자가 아니어도 되는 경우 책임자 동승, 그 다음에 2류, 3류, 그 다음에 2류일 경우는 칼륨, 칼슘, 알루미늄의 탄화물 이것만을 함유한 것 하나고 또 4류지죠. 4류. 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 이건 뭐 특수인화물 있는 게 뭐겠어요. 4류니까 당연히 이게 4류인 줄 알겠죠. 제가 4류 위험물. 그리고 운행 도중에 쉬어줘야 돼. 얼마마다?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한 경우에는 2명 이상 운전자로 하지 아니어도 된다. 다시 봅니다. 고속국도 340km, 그 밖에 200km, 2명 이상 운전자, 예외는 운송 책임자 동승, 2, 3, 4류. 4류인계는 특수인화물 제외. 그 다음에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그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 자. 12번 소화설비 적응성. 앞에 큰 표가 있었죠. 필기시험 준비하실 때 큰 표를 보시고 이걸 아마 상당 부분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분무 소화설비 웬만하면 다 돼요. 물분무 소화설비. 근데 안 되는 거, 물 하면 안 되는 거 기억하셔야죠. 뭐가 있죠? 안 되는 거? 알칼리 금속, 철마둠, 금수성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거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근데 물을 하면 뭐가 안 되는지는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지 이걸 쓸 수 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표지상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류,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당연히 뭐가 나와야겠죠? 물기 엄금이 나와야겠죠, 그죠? 물기 엄금. 인류는 원래 뭐가 있어요?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가 있는데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물기 엄금이 추가로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거. 이류는 일단 화기예요, 화기. 근데 철마금은 물기 엄금이 있어요, 엄금. 엄금이 있는 건 다른 건 엄금이 없어요. 그러면 화기주의가 오겠죠. 그러면 인화성 고체는 화기 엄금, 그 밖의 것은 화기주의. 인화성 고체와 그 밖의 것 중에 뭘 더 엄금해야 되냐? 화기 엄금이겠죠. 여기서부터는 거의 다 엄금이다. 화기 엄금이다. 삼류는 자연 발화성 물질인 경우에는 화기 엄금, 공기 접촉 금지. 금수성은 당연히 물기 엄금이겠죠. 사류, 화기 엄금, 오류, 화기 엄금, 충격주의, 육류, 가연물 접촉주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죠. 인류,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밑에서 뭐였죠? 화기주의, 충격주의, 원래 그리고 가연물 접촉주의 있죠? 가연물 접촉주의. 또 뭐가 있죠? 물기 있으니까 물기 엄금이 있어야죠. 물기 엄금. 자, 철마금 있어. 뭐가 있죠? 물기 엄금이 있다. 물기 엄금. 이류는 원래 화기가 있는데 물기 엄금이 있으면 화기 엄금이 아니라 화기주의가 온다. 그죠? 나머지 두 개의 화기 중에 인화성 고체가 더 화기 엄금이겠죠? 화기 엄금, 그 밖에 거는 화기주의 이렇게 온다. 자, 삼류, 자연 발화성 물질. 삼류부터는 화기가 있으면 화기 엄금입니다. 화기 엄금, 그 다음에 공기 접촉 금지가 온다. 사류는 화기 엄금, 육류는 가연물 접촉주의. 이렇게 옵니다. 꼼꼼히 잘 외워두세요. 자, 물보다 비중이 큰 것 고르시오. 사류 위험물. 제 사류 위험물은 웬만하면 물보다 비중이 작습니다. 작다. 그래서 물에 뜨죠, 보통. 근데 큰 것이 몇 개 있다. 큰 것 기억하시라고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항화탄소. 그죠? 그 다음에 이 석유류 중에 아히포. 그죠? 아세트산, 히드라진, 포름산. 그 다음에 클로로벤젠. 그 다음에 삼석유류. 삼석유류 웬만하면 비중이 다 커요. 근데 한 가지 안 큰 게 중유는 제외. 중유는 물과 비중이 같거나 좀 작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 이항화탄소, 그 다음에 이석유류 중에 아히포클로로벤젠, 삼석유류는 대부분 중유만 제외. 이렇게 일단 외워두시면 답을 골라낼 수 있죠. 이항화탄소 들어가 있죠. 클로로벤젠 들어가 있습니다. 글리세린 뭐죠? 삼석유류 들어가 있죠. 나머지 거는 이거는 특수인화물 안 들어가고 비린도 안 들어갑니다. 요 세 가지 클로로벤젠, 이항화탄소, 글리세린 답을 찾을 수 있다. 자, 다음 위험물에 대해 답하세요. 포름알데히드 뭐였죠? 약간 아세트알데히드 C2H5OH 했더니 에탄올이죠?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지고 아세트산이 만들어진다. 그죠? 그러면 포름알데히드는 뭐겠어요? 메틸알코올이죠. 메틸알코올. 그죠? CH3OH 했더니 포름알데히드가 만들어지고 포름산이 만들어진다.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설명 나오죠. 산화 이렇게 됩니다. 연소 반응식 CH3OH 더하기 O2 또 뭐죠? CO2H2O 강정식 풀면 됩니다. 답은 이렇게 되고요. 2CH3OH 더하기 3O2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2개, 물 4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등급. 사류유물의 등급은 뭐죠? 3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 나머지 이렇게 있습니다. 2단계, 2등급이죠. 알코올류, 2등급. 구조식 기억하십니까? 원래 이렇게 생긴 거에서 요거 하나 없어지고 OH가 붙은 것. 그죠? 이것이 메틸 알코올의 구조식이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메탄올에서 온다. 메탄올에서 산화되어 포름알데히드 한 번 더 산화되면 포름산. 에탄올에서 한 번 산화되면 아세트알데히드. 한 번 더 산화되면 아세트산. 이렇게 됩니다. 자, 디에틸에테르 쓰여 있어야겠죠? C2H5O C2H5 그죠? 에틸이잖아. 디에틸 두 개 있죠. 그죠? 디에틸에테르 이렇게 써 있고요. 증기비중. 그럼 먼저 증기비중은 뭐다? 분자량을 29로 나눈 거다. 분자량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분자량을 구하려면 귀찮겠지만 다 쓰시면 됩니다.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 12 곱하기 4. 이건 더하기 5니까 10이죠. 더하기 16. 계산했더니 74를 29로 나눴더니 약 2.55. 그죠? 증기비중은 2.55다. 과산화물이 생성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과산화물 생성 방법. 자, 요오드 칼륨 용액이에요. 10% 요오드와 칼륨 용액으로 황색으로 변했는지 확인한다. 그죠? 디에틸에테르는 과산화물이 생성이 잘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요오드와 칼륨 용액으로 황색으로 변했는지 확인한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정확히. 지정 수량 5ED야산이죠. 50리터. 5ED야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이동탱크 저장소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4,000리터마다 강철판 두께 3.2, 강철판은 칸막이 3.2, 4,000리터마다. 근데 2,000리터 미만이면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용 압력
kPa 이하인 압력에 있어서는 20 이상, 24 이하 압력에서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배. 자, 다시 봅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 내부에 4,000리터마다 3.2mm 강철판 칸막이 2,000리터 미만이면 안 해도 되고, 상용 압력 20 이하, 20 초과 기준으로 나눠서 20 이하인 경우에는 20에서 24 초과인 경우에는 1.1배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안전장치. 넘어갑니다. 18번 원통형 저장 탱크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원통형 저장 탱크 공식 파이 R의 제곱 L 더하기 3 L1 더하기 L2. 여기서 R은 1, L은 5, L5는 0.4 0.5 쭉쭉 계산하시면 되죠. 계산하시면 16.65가 나온다. 파이는 그냥 계산기에 파이를 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16.65 세제곱미터가 나온다. 자, 이氧화탄소 20kg이 증기가 됐다. 3기압 120도 이상기체 방정식 넣고 그냥 풀면 됩니다. 자, PV는 M, W, R, T. P 3기압입니다. 3. V 그죠? M은 뭐죠? 이황화탄소. 이황화탄소 분자량이 뭔지 살펴봅시다. CS2죠. C는 12, S는 32니까 32 곱하기 2 하면 76이다. 그죠? 부피로 하니까 20kg면 2만 g. 20kg은 2만 g. 76 나누고 그죠? 여기다가 0.082. 그다음에 온도 T는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120을 더해준다. 393이 되겠네요. 3을 넘겨서 3을 총으로 나눠주면 되죠. 풀면 약 28, 26 84리터가 나온다. 26.84리터.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히 그냥 공식에 암기해 놓고 풀면 됩니다. 단위만 리터인지 세제곱미터인지, 리터인 경우에는 그람, 몰로 맞춰주고 세제곱미터인 경우에는 킬로그램, 킬로몰로 맞춰주면 나중에 단위 변환할 필요가 없이 또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자, 20번 문제 풀어봅니다. 질산, 햇빛에 의해 완전 분해되는 경우 분해 반응식. 질산 햇빛에 의해 분해되죠. 분해, 질산이 분해되면 뭐가 나온다? 이산화질소가 나온다. 독성가스 이산화질소가 나온다. 자, 질산 HNO3 분되면 물과 산소와 그다음에 이산화질소가 나온다. 반응비 이렇게 돼요. 이산화질소가 나온다. 다 풀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 화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